서기시대부터 광속 비행에 대한 인류의 열망은 수백 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그건 하나의 판타지가 됐고 수백 년간의 과학도약에도 이는 허황된 망상으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윈텐밍의 동화를 통해 이 기술의 가능성이 확인됐고 공간 공률이 이것의 핵심이란 것이 두 젊은 여성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공률 추진의 기본 원리는 표면 장력을 이용하는 종이배의 추진에 완벽하게 대응됐습니다. 모든 공간에는 기본적인 공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우주선의 후미 쪽 공간을 평평하게 펴거나 선두 쪽보다 공간 공률을 낮게 만들 수 있다면 우주선은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추진될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삼체가 숨기려 했던 비밀들 중 하나였습니다. AA는 공률 추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도 자신의 해석이 틀릴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신은 AA와의 잡담 중에도 끝없이 동화를 속으로 복기했고 이제는 그 해석이 틀릴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를 AA에게 장황하게 설명해주고 싶었지만 지자의 감시를 배제할 수 없었으므로 당장은 모른 척 잡담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 답답함을 참지 못한 청신은 AA에게 말했습니다. 가자. 네, 가요 선생님. 그들은 청신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지자 차단 시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 가서야 AA는 청신의 확신에 대한 근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종이배와 비누는 수많은 공률 추진의 힌트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윈텐밍은 하나의 암시가 하나의 대상을 가리킨다면 해석하는 입장에서 확신을 갖지 못할 걸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화에서는 2개 또는 3개의 힌트가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 방식으로 전개됐던 거였고 공률 추진 같은 경우 종이배와 비누 그리고 허얼신건 모스컨의 흑요 속으로만 펼 수 있는 설랑지라는 2개의 힌트가 명백히 공률 추진이라는 하나의 해답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후 둘은 IDC에게도 이런 해독 방식을 공유했고 지금까지 그들에게 은연중 무시를 당해왔던 AA는 IDC 위원들에게 그 순간부터 경애의 대상이 됐습니다. 우선 윈텐밍의 은유 방식을 파악했으니 앞으로는 이와 비슷한 원리를 적용한다면 나머지 힌트들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힌트인 우산에 대한 해석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청신을 포함한 IDC 위원들 중 서기시대 출신들에 의한 성과였습니다. 우산의 회전에 따라 우산살들이 넓게 펼쳐지거나 좁게 오므려지고 그 속도에 따라 우산의 소리가 달라지는 비유는 절대 서기인들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힌트였습니다. 바로 인류 최초의 산업용 자동 제어 장치인 증기기관의 원심 조속기였습니다. 원심 조속기는 증기기관의 속도가 높아지면 출력을 낮춰 속도를 떨어뜨리고 속도가 낮아진다면 출력을 다시 높여 속도를 올리는 역할을 하는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니 추가적인 힌트가 분명 더 있을 것입니다. IDC는 얼마 안가 그것이 심수항자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심수항자는 원근법을 무시하는 일정한 물리량을 가리키는 힌트였고 원심 조속기 또한 일정한 물리량을 유지하는 장치였기에 이 둘이 가리키는 건 명확했습니다. 바로 어떤 좌표계에서도 일정한 광속이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허얼신건 모스컨의 비누를 제작하는 과정이 매우 가볍고 빠르게 바람에 날리는 거품을 채집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매우 가벼워서 무게가 거의 없고 아주 빠른 것은 역시나 빛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힌트들이 가리키는 것은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거품을 채집하는 부분에서는 2가지 해석으로 갈리게 됐습니다. 첫째, 빛 에너지 또는 광자를 수집해야 한다. 둘째, 광속 자체를 늦춰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랜 숙고 끝에 전자의 경우 인류의 전략적 방안과 맞지 않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결국 광속을 늦춘다는 해석이 윈텐밍이 가리키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광속을 늦춘다는 것이 어떻게 우주안전보장 성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보해석팀에서 지금까지 큰 역할을 해내지 못했던 언어학자에 의해 그 돌파구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허얼신건 모스컨의 비밀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청신과 IDC 위원 몇몇은
노르웨이 로포텐 제도의 모스켄 섬에 서서 바다 너머 헬세가산의 절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두 지명 모두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었고 노르웨이인들조차 거의 모르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했던 어느 학자의 여자친구가 만약 노르웨이 역사학자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 비밀을 풀 수 있었는지는 지금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모스켄 섬에는 80 넘은 노인 잭슨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청신을 포함한 IDC 위원들은 잭슨에게 섬에 관한 정보를 물어보았지만 특별히 그들에게 도움될 만한 정보는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허탈해하며 그들은 모스켄 섬 건너의 헬세가산으로 헬기를 타고 이동하려 했지만 청신은 자신도 모르게 배를 탈 것을 고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잭슨 소유의 작은 보트를 타고 섬 건너편 헬세가로 이동했습니다. 직선으로 배를 이동하면 기껏해야 몇십 분밖에 걸리지 않을 거리를 잭슨은 굳이 굽이굽이 돌아갔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청신의 질문에 노인이 이유를 알려줬습니다. 잭슨이 바다를 돌아 항해하는 이유는 모스크 스트라우맨이라는 소용돌이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소용돌이의 경계를 넘어간다면 어떤 것이든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게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는 모두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블랙홀. 허얼신건 모스컨이 가리킨 건 결국 블랙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광속을 늦추는 것과는 무슨 상관이며 우주안전보장 성명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아직 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 인류 중 가장 똑똑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IDC에게는 약간의 시간만이 필요했고 그 진위는 곧 밝혀지게 됐습니다. 어느 날 IDC 위원이자 서기시대 물리학자였고 청신과 검잡이 자리를 다퉜던 차오비는 적막한 회의실에서 하나의 물리상수를 외쳤습니다. 그래, 초속 16.7km였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물리학자는 그 숫자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3 우주속도이자 태양계 탈출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빛이 이 속도를 넘지 못한다면 태양계는 정의상 블랙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광속을 넘어설 수 없다는 우주헌법 제1조에 의해 어떤 것도 태양계를 탈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태양계는 이 우주와 완벽하게 분리되는 고립대가 돼버리고 맙니다. 드디어 불가능해 보였던 우주안전보장 성명의 단초가 발견됐습니다. 더 이상의 확신은 필요 없었지만 도철회로 고립된 왕국은 다시 한번 이들의 해석이 분명함을 가리켰고 이제 IDC는 이를 기존의 블랙홀과는 구분짓기 위해 블랙존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이를 정의하게 됐습니다. 블랙존의 특징은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블랙존을 관측하게 된다면 그들은 태양계를 안전지대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자세하게 관측하지 않아서 광립으로 선제 공격을 하더라도 블랙존에 진입하는 광립의 앞부분이 순간적으로 16.7km로 감속되는 동시에 진입하지 못한 30만 km의 꼬리 쪽이 감속된 앞쪽과 충돌하여 광립은 순식간에 그 경계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양계의 요새화는 그만큼 큰 대가를 인류에게 요구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지구 문명이 태양계 밖을 벗어날 수 없다는 영혼의 서약이었습니다. 이제 윈텐밍이 전하고자 했던 바는 대부분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늘귀의 그림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리지 못했고 이는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겨지게 됐습니다. 바늘귀의 그림에 대한 해석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럼에도 인류의 생존 전략은 세 가지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첫째, 벙커 프로젝트를 통해 암흑의 숲 공격이 발생하더라도 지구 문명을 유지. 둘째, 태양계를 블랙존으로 만들어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고립된 지대에서 문명을 유지. 셋째, 공률 추진 광속 우주선을 개발해 인류를 아득히 먼 곳으로 피신. 지구 문명은 결국 이 세 가지 모두를 진행하며 인류의 생존율을 높이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인류가 이 전략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청신과 AA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청신과 AA는 블랙존 프로젝트를 마음에 들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둘은 모두 모험가의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이었기에 인류 스스로 감옥을 짓고 거기에 갇혀 사는 전략에는 마음이 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둘 모두
광속 우주선만이 진정한 인류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구 세계는 가장 현실적인 벙커 프로젝트에 많은 자원을 쏟아붓고 있었고, 이 때문에 청신과 AA는 헤일로 그룹이 주도적으로 광속 추진 엔진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청신과 AA는 헤일로 과학원이란 연구기관을 설립했고, 광속 우주선 개발에 미련을 갖고 있는 세계의 모든 과학자들을 이곳으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야심찬 계획이 이제 막 서막을 열게 됐지만, 아쉽게도 암흑은 그들을 기다려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태양계 경보 시스템은 광립에 의한 암흑의 숲 공격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수십 년은 남았을 거라고 예상한 멸망 앞에 모두 패닉에 빠졌습니다. AA는 청신만을 데리고 헤일로 그룹의 업무용 우주선으로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이 발사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우주선을 소유한 수많은 부자들이 그들과 같은 생각으로 그곳에 모여 있었고, 발사대의 차례가 오기까지는 너무나도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발사대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청신의 눈에는 저 멀리 하염없이 울고 있는 여교사와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인근 학교에서 우주 캠프를 위해 이곳에 왔던 것이고, 그 사이 태양계 경보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예정돼 있던 우주선을 놓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청신은 수십 명의 아이를 모두 데려가야 한다고 AA에게 말했으나, 그들의 우주선에는 그녀들을 포함해 최대 5명, 즉 3명만 추가적으로 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A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청신은 절대 그 3명을 뽑을 수 없는 사람이란 걸. 그 생각과 동시에 AA는 다급히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고 그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우주선에 남는 자리가 3개가 있어요. 인솔교사분께서 3명을 빨리 골라주세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거침없이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건 아마 웨이드 정도뿐일 것입니다. AA의 질문을 받은 여교사는 그 질문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고, AA는 결심한 듯 아이들을 향해 크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난 너희들 중 딱 3명만 데려갈 수 있어. 그래서 난 너희에게 3가지 퀴즈를 낼 거고, 맞히는 사람만이 우리와 같이 가게 될 거야. 첫 번째야. 전등이 처음엔 1분 후, 그 다음엔 30초 후, 그 다음엔 15초 후에 깜빡였어. 계속 이렇게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며 이 전등은 깜빡여. 그러면 2분 동안 이 전등이 깜빡인 총 횟수는 얼마가 될까? 100번이요. 1000번이요. 틀렸어. 잘 생각하고 다시 답해봐. 그때 얌전하게 있던 여자아이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무한번이요. 너 내 옆으로 와 있어. 다음 문제야. 굵기가 고르지 않은 밧줄이 있어. 이 밧줄 한쪽 끝에 불을 붙이면 다 탈 때까지 정확히 1시간이 걸려. 이걸 이용해서 정확히 15분을 측정하는 방법은? 이전 문제와는 달리 아이들은 모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1분 뒤 한 남자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밧줄을 반으로 접고 양쪽에 불을 붙이면 돼요. 너도 내 옆으로 와 있어. 마지막 문제야. 82, 50, 26. 그 다음에 오는 숫자는 뭘까? 곧바로 한 여자아이가 답했습니다. 12요. 잘했어. 너도 나와. 그렇게 AA는 그 세 아이만을 데리고 다시 우주선으로 돌아왔고, 그 뒤에 남겨진 아이들과 여교사에게서 청신은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광립의 공격 속도가 광속인 걸 생각하면 발사장에서의 이 모든 일들이 부질없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건 AA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어떤 일이든 대충 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 일이 생존일 경우에는 더욱 그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발사장에는 AA조차 상상 못할 수준의 생존 열정을 지닌 사람들이 이미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차례를 기다리는 와중 갑자기 대기열에 있던 우주선 중 한 대의 엔진에서 추진 불꽃이 발생하더니 이내 강력한 플라즈마를 내뿜으며 주변을 초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대기열의 다른 우주선들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의 엔진을 점화시켰고, 이내 발사시설 주변에서 우주선만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사람들을 순식간에 숫덩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AA도 그 장면을 보고는 바로 엔진을 작동시키려고 했지만 청신에 의해 제지되는 바람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AA는 이내 분을 삭히지 못했고, 뒷좌석에 챙겨놨던 레이저 총을 꺼내들고는
주변에 있던 모든 우주선의 엔진에 레이저 구멍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청신에게 앙금이 남은 듯 다시 자리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이제 몇 분 뒤면 우리도 저들도 모두 먼지가 될 거예요. 선생님은 그 먼지들 속에서 어떤 게 고상하고 어떤 게 비열한 건지 구분할 수 있어요? 적어도 그 몇 분간은 마지노선이란 건 존재해. 그 후에는 나도 그게 뭔지 몰라.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우주선은 헤일로 그룹의 소유고 아직까지 결정권은 내게 있어. 몇 초간의 정적 후 청신이 다시 입을 뗐습니다. 고마워 내 말을 따라줘서.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저도 흥분해서 뱉은 말이었어요. 어차피 이 우주선이 출발했더라도 몇 분 만에 목성 뒤편까지 가는 건 불가능하죠. 차라리 이렇게 된 게 마음이 편해요. 하지만 AA는 사실 따로 숨겨둔 속내가 있었습니다. 광립의 공격 속도를 생각해봤을 때 아직까지 지구가 멀쩡한 건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발사대에서 대기를 하던 어느 순간부터 태양계 경보 시스템의 오작동일 경우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며칠 뒤 PDC의 공식 발표에 의해 그 의심은 사실이 됐습니다. 사실 공식 발표가 없었더라도 이미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 경보가 오보였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인류에게 남긴 상처는 수년 전 호주 대륙의 사건처럼 그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것이 됐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발사장에서는 청신과 IAEA가 겪었던 일들이 똑같이 벌어졌었고 그때 생존한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불평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로 생존권의 불평등. 이는 이후 인류의 미래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것은 법제화를 통해 광속우주선을 개발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현재 태양계 경보 시스템이 예측 가능한 최대 시간은 공격 도달 전 24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내에 목성 뒤까지 이동이 가능한 광속 엔진은 아마 미래에도 극소수의 부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런 불평등은 인류 사회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 분명했기에 그들은 스스로의 도약을 봉인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있었던 오경보 사건은 사실 기계 오작동이나 관측원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관측원은 삼체성계를 관측하던 중 그들이 2차 원정을 위해 광속도양을 했던 지점에서 약 10천문 단위의 비눗방울과도 같은 형태의 곡률 추진 흔적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계에서 정확히 6천 천문 단위 지점, 즉 그들이 광속 추진에서 급감속이 이루어졌던 그 장소에서도 동일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관측원은 이 흔적이 외부 세계가 삼체를 태양계보다 훨씬 위험한 문명이라고 판단한 근거라고 확신했고 이에 공격 공보에 준하는 비상경보를 즉시 발령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인류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삼체와 태양계 외에서도 이런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광속도약이 많은 문명들에게는 이미 보편적인 기술이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발견들은 다시 한번 인류를 좌절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이 우리들에게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광속 추진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제 인류에게는 두 가지 동아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벙커 프로젝트와 블랙존 프로젝트. 청신이 지금 있는 곳은 태양과 지구의 인력이 상쇄되는 곳, 바로 윈텐민과 추억이 깃든 라그랑주점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유엔과 PDC는 수소폭탄과 거대 운석으로 모의 태양계를 구성했고 이는 앞으로 벌어질 광립 공격을 재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신을 포함한 세계 각지의 유명 인사들은 이 시뮬레이션 피실험자 자격으로 이곳에 모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청신의 우주선 앞 공간엔 목성의 역할을 하는 거대 운석이 놓여 있었고 저 멀리에는 광립 폭발을 재구성할 수소폭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신의 통신 채널로 익숙하지만 서늘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이군. 바로 웨이드였습니다. 그는 청신을 살해하려는 혐의로 죗값을 받고 얼마 전 출소했던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청신은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때 내가 그쪽으로 가지.
그렇게 말하는 웨이드의 우주선이 그녀의 우주선에 자연스럽게 도킹을 마쳤고 이때까지도 청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웨이드는 청신의 우주선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연스럽게 다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살인자인 내가 고작 11년 만에 풀려난 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가? 그게 법의 판단이라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답변을 들은 웨이드는 순식간에 청신과 현 인류가 처한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슨 일이든 법만 지키면 된다라. 그럼 광속우주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나? 청신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이 무슨 의미인지는 웨이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자넨 왜 광속우주선을 택했지? 청신은 이 질문만은 당당하게 웨이드의 눈을 응시하며 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인류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어요. 훌륭해. 역시 자네는 대단한 사람이야. 자넨 항상 뭐가 옳은지 알았지. 그리고 그걸 행할 수 있는 용기와 실행력도 갖추고 있었어. 청신은 이후 나올 웨이드의 접속사를 대신 말해줬습니다. 그러나 웨이드가 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넨 그 일을 해낼 능력도 그걸 버텨낼 정신력도 없어. 우린 같은 꿈을 꾸고 있지. 그래서 하실 말씀이 뭐죠? 나에게 넘겨. 뭘요? 자네의 모든 것. 회사, 부, 권력, 지위. 가능하다면 명예와 명성까지 모두 내가 그걸로 광속우주선을 만들어주지. 위대한 인간을 위해.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남자가 자신에게 모든 걸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서 틀린 점을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망설이던 그녀를 보며 웨이드가 낮게 읊조렸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게. 그때 모의 실험의 수소폭탄이 터졌고 운석 뒤 암흑의 공간은 이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폭발은 약 30초간 지속됐지만 사실 청신은 그런 변화를 전혀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머릿속에는 그의 한마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 결국 몇 분간 고민한 그녀는 입을 뗐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 그렇겠지. 그렇게 웨이드는 자신의 우주선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청신은 이 사실을 AA에게 바로 연락해서 알렸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허락하더라도 AA가 그걸 방해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AA의 대답은 1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해요, 선생님. 모든 걸 다 넘겨요. 청신은 예상치 못한 AA의 반응에 잠시 말문이 막혔고 그녀에게 다시 AA는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아요. 선생님은 그 일을 할 능력도 그걸 버텨낼 정신력도 없어요. 하지만 그라면, 그 악마 같은 인간이라면 아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광속우주선을 인류에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길은 지옥으로 뛰어드는 길이 될 거예요. 며칠 후 청신은 웨이드에게 찾아갔습니다. 당당하게 창밖을 바라보던 웨이드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원하는 모든 걸 줄게요. 웨이드는 뒤돌아 있었지만 이미 그녀가 뒤에 있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통보에 기다렸다는 듯이 웨이드는 이어 말했습니다. 내게 모든 걸 넘겨준 뒤 자네는 동면에 들어가게. 그렇지 않다면 아마 내가 가는 길의 가장 큰 방해물은 자네가 될 거야. 그리고 광속 엔진을 완성하는 그날 자네를 깨우도록 하지. 그 모든 영광을 자네에게 돌릴 거야. 만약 실패로 돌아간다면 그 모든 책임은 나에게 돌리도록 하지. 알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가? 만약 이 일이 인류의 생명과 대치되는 순간이 온다면 반드시 저를 깨우세요. 최종 결정은 제가 하겠어요.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젠 자네도 내가 어떤 길을 갈 건지 잘 알 텐데. 그렇다면 저도 이 일은 없던 걸로 할게요.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지. 그 순간 청신은 처음으로 웨이드의 망설임, 두려움, 고뇌와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됐습니다.
얼마 후 웨이드가 말했습니다. 받아들이겠네. 만약 광속우주선을 개발하는 과정 중 인류의 생명에 반하는 일이 생긴다면 자네를 꼭 깨우겠네. 전 국장님에게 이 약속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믿을게요. 사실 자네가 더 잘할 거야. 내가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자네에게 아주 큰 행운일 테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난 그 약속을 꼭 지킬 걸세. 그렇게 그들의 짧은 구두 계약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청신은 알 수 있었습니다. 웨이드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란 걸. 이제 청신은 더 이상 이 시대에서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일은 오직 웨이드의 일에 방해되지 않게 사라져주는 것뿐이었습니다. AA도 얼마 전 헤일로 그룹을 퇴사했고 그녀와 같이 동면에 들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20대의 어린 소녀들은 잠시 인류의 이야기에서 멀어져 갔고 시간의 강을 타고 그 물 위를 표류하게 됐습니다.